굉장히 웃긴 딜레마지.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다른 물건의 가격은 이렇게 안 올랐는데 부동산만 독주해서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여기도 수요 공급이야. 일단 수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 뭐냐면 사람들이 집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려서 아파트 가격의 인플레이션이 형성되는 기간이야. 바로 이게 노태우 정권 들어서기 전과 노태우 정권 초창기에 있었어. 중동에 가서 돈을 엄청 벌어온 거야. 달러가 엄청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그렇지. 그리고 달러 벌어온 사람들은 실제 소득이 우리 한국에서 일한 사람보다 몇 배 됐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 많이 벌어온 사람들이 어떤 눈높이가 생겼다? 우리 집 식구들도 그럴싸한 집에서 좀 살아봅시다. 좀 뭔가 괜찮은 아파트 좀 빨리 지어줘요. 이 소리가 나온 거야. 근데 서울에 더 이상 아파트 지을 수 있는 공간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에 그렇게 대규모 아파트를 짓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다 보니까 노태우 때 이 중동 특수로 좋은 살만한 아파트 빨리 공급해줘라는 이 엄청난 수요, 이 수요로 생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일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일산, 분당, 평촌 이런 데들을 이제 개발을 한 거지. 왜냐하면 서울에선 더 이상 땅이 없거든. 이렇게 형성됐던 흐름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어. 이건 뭐냐면 오일 쇼크 때도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요즘도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긴 게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때는 오일 쇼크 때는 석유 가격부터 뛰니까 그렇죠. 건축 내외정재 중에서 석유 안 쓰는 게 어디 있나. 근데 지금은 또 전방위적인 인건비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션 강화. 물류비.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요즘도 건물 짓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 네.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이게 결국 분양가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바로 이런 요인의 인플레이션 요인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야. 이 두 가지가 바로 인플레이션 시기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이지. 나는 시장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뭐 수도권은 전부 다는 아니고 서울도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말해서 선망에 맞지 않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이다라는 상승론자로 분류되는 사람이야. 유튜브계에서 내가 어디서 두어 번 상승이 가능한 여러 논리를 얘기했다가 그렇게 분류되더라고. 그런데 그때 내가 많이 얘기했던 로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야. 화폐요? 사실 경제가 계속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화폐는 더 많이 찍어서 공급해줘야 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경제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걸 수용하는 수준의 화폐가 발행되지 않으면 경제는 안 돌아가.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지금까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전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해서 자유무역과 글로벌 경영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잖아. 그래서 그 교역을 계속 뒷받침해줄 화폐를 계속 윤정기 돌려서 찍어내는 거야.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랑 같은 의미. 그렇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매년 찍어내는 것처럼. 자, 이렇게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건 달리 말하면 통화 하나에 대한 가격, 가치는 떨어진다. 우리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물건 가치가 오른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지. 상대적으로 올라가죠. 용중이 네가 좋아하는 짜장면 중고등학교 때 얼마 주고 먹었니? 저는 중고등학교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짜장면이 600원부터 기억이 납니다. 와, 그럼 언제야? 우리 동네에 있는 개풍반점에서 이름도 그대로예요. 개풍반점에서 짜장면이 600원이었어요. 야, 지금은 8,000원 하지. 그렇죠.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인 걸로. 내가 짜장면 처음 먹었을 때 3환이었어. 정말요? 농담이야. 야, 내가 그럼 몇 살로 보이겠어. 자, 짜장면 가격이 옛날에 600원이었다는 건 짜장면은 늘 똑같은 거잖아. 그런데 600원. 600원으로 짜장면을 살 수 있는데 심지어 짜장면이 더 좋았어요. 그래? 계란하고요. 완두콩하고 오이가 들어갔었는데 대박이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요. 와,
그냥 춘장만 있는 거야. 그렇죠. 야, 그 짜장면 바꿔. 그래도 계란 하나 삶아줘야지. 자, 옛날엔 600원이라는 화폐 가치로 짜장면을 살 수 있었어. 근데 지금 600원이라는 화폐 가치로 짜장면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사. 지금은 600원 곱하기 12 정도 한 8,000원 정도를 줘야 그래야 짜장면을 살 수가 있어. 화폐 가치의 폭락이지. 자,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계속해서 반대로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거니,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자산 뭐? 부동산. 부동산이야. 실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하이퍼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물가 급등한 거 있지? 네.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우리 학계에서는 한 달에 물가가 50% 이상씩 올라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 예전에 1차 세계대전 패망하고 독일 같은 그런. 그렇지. 내가 얼마 전에 갔다 왔던 베네수엘라라든가. 아, 베네수엘라. 그런 나라들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인데, 이런 인플레이션 경험하고 난 뒤에는 당연히 부동산 폭등이야. 뭐 부동산 폭등이라고 말해야 될지 화폐 가치 폭락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결국 같은 맥락이지. 그렇죠.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는 계속 화폐를 추가적으로 발행해 왔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서울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세계적인 도시들 대충 꼽아봐. 중국 베이징, 베이징, 또 런던, 런던, 파리, 파리, 네. 뉴욕, 네. 뭐 시드니 이런 데지. 베를린. 베를린. 자, 공통점 말해줄게.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요, 지난 30년 아니면 25년, 20년도 괜찮아요. 부동산 그 동네 시세표 한번 평균치 찍어보십시오. 물론 단기적으로 2, 3년 또는 3, 4년은 꺾인 구간 있어요. 그 지역 안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상승의 주기가. 그런데 전부 우상향하고 있어. 그 이유는 저 양반 부동산 광신도네 그게 아니라 화폐를 계속 찍어낸다고요. 경제가 발전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통화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도 선진국들은 화폐를 찍어내요.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도 늘어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다고 연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후에 10배 가까이 화폐 찍었고, EU에서도 남유럽발 재정위기 극복한다, 뭐 한다, 뭐 재정 부양한다 해서 또 유로화 찍어서 또 그렇죠. 보냈고, 이런 걸 하거든. 그러면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자산 가치의 유지 내지 상승인 거야.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그래서 저는 부동산 상승론자라기보다는 화폐를 계속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걸 믿고 있는 그냥 경제학자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값 상승하는 거하고도 똑같은 거지. 같은 맥락이죠. 그래, 맞아. 이것도 내가 얘기해 줄까? 내가 그래서 통계를 찾아왔어. 금값 네가 얘기할 것 같아서. 1850년대 이후 금 대비 주요 통화 가치는 모두 100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어. 100분의 1이요. 왜 하락한다? 계속 돈은 찍어내거든. 그러니 금 시세표도 내가 한번 찍어볼까? 최근 10년치를 한번 찍어보니까 보이세요? 이야. 안 보이면 CG 들어갑니다. 네. 봤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최근 30년 추세, 뭐 50년 추세 보면 물론 있어. 있지만 가는 거야. 왜? 금이 더 귀해진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화폐가 자꾸 찍거든. 자, 그래서 그 뒤로 화폐를 어떻게 찍어왔는지도 내가 조사를 해왔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된 이후 화폐 가치가 점진적이 아니라 산발적으로 계단식으로 하락했어. 왜? 군자금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락했다가 결국 통화 가치가 어떻게 됐느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미국이 금태환을 종료했지. 네. 화폐 이거는 금 몇 온스랑 무조건 바꿔줄게요. 그거 못 지켰잖아. 닉슨 대통령. 그렇지. 그거 못 지키는 순간 당연히 화폐 가치는 더더욱 폭락해버린 거야. 그거 뭐 예견됐던 일이지.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 대량의 통화 발행이 더 일어났어. 왜? 선진국들은 복지 약속해 준 게 있는데 어디 세수가 안 들어오고 경제 성장이 안 하니 찍어서 주는데도 솔직히 좀 있거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세상에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대공황 같은 걸 경험했네. 그렇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 또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화 발행과 신용 창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또 떨어졌어. 그렇게 되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된다? 바로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야. 왜? 부동산은 더 찍어낼 수가
없다. 서울 땅을 어떻게 늘릴 건데? 압구정 땅을 어떻게 늘리고 여의도 땅을 어떻게 늘릴 거야? 못 늘려. 공중도시를 만들지 않는 한은 불가능하죠. 그렇지.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용적률을 올렸잖아요, 교수님. 옛날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그게 쉽지가 않아. 옛날에는 군사정권에서 저쪽 주민들 뭐 하는 거야? 임자 가서 합의 받아와. 그러면 뭐 이상한 선글라스 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담배 이렇게 끄면서 여기다 사인하면 돼. 그냥 우리들 막 하고서 오늘도 또 상황극 되네. 네. 아, 요즘에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막 도장 찍고 해서 바로 재건축 재개발 쫙 하고 쫙쫙 밀고 그랬는데 네.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 나지. 그렇죠. 주민들은 생각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억만금 줘도 난 지금 이 아파트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해버려. 그게 뭐 수용이 안 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게 그럼. 본인의 의견이 뭐 반영이 안 되던 시기였으니까. 그럼 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은 우리에게 많은 거를 설명해. 부동산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다른 통계도 또 찾아봤어. 이게 재밌더라고. 샌프란시스코가 발표한 논문, 연준 논문이야. 봤더니 미국의 주요 메이저 20대 대도시는 단기적으로 부동산이 하락한 적은 있지만 2018년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해줬어.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또 자기 집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 그 욕망. 욕망을 국가가 실현해줘야 정권을 유지하고 정권을 뺏어오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마가렛 대처 시절 영국, 그리고 미국의 부시 대통령 시절, 이때 대거 내 집장만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대출해주고 집 공급해주고 해줬어. 그랬더니만 영국도 미국도 일부 더 나라들이 있어.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들 나라에서 어떻게 됐다?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더 늘어난 거야. 우리나라도 올해 시점으로 자가 거주 비율이 60%에 육박해요. 집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거지. 용중이도 사실 집 있잖아. 그렇죠. 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집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뒤부터 정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집 가격을 올려야죠. 올려줘야 다시 당선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다른 물건의 가격은 이렇게 안 올랐는데 부동산만 독주해서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권자의 표심을 얻어야 되는 형태로 바뀌어버린 거야. 정치적인 게 또 들어가는구나. 이게 굉장히 웃긴 딜레마지. 내 집 하나도 없는 이 나라 전 싫습니다. 힐조선. 그랬더니 집을 구할 수 있게 해줬고 살 수 있게 해줬네. 그랬더니 그 뒤부터 어떻게 됐다? 그 뒤에 집 사는 사람들은 더 사기 어려워진 거야. 근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만 하지. 난 정치를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원칙은 원래 부동산을 사라는 시그널이야. 이게 결론이야. 결론을 아주 기습적으로 내셨어요. 이건 부동산 전 세계 모든 부동산학 개론에 나와 있는 얘기야. 오늘은 인플레이션 여기까지 할까? 아우, 뭐 설명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해. 네. 나도 불편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요 얘기까지 할게. 저 양반 집에 집 하나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언젠가 자식이 생길 거고, 그럼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 그러면 그 시집장가 간 자식들에게 집 한 채씩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아빠로서.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고. 그런데 내가 해줄 때 내 숙제가 점점 커지는 거잖아. 어려워지고.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내 집값이 올라가지고 애들한테 한 채, 두 채, 세 채, 뭐 2명 날지 3명 날지 모르겠지만 그걸 해준다? 난 그게 될지 모르겠어. 차라리 집값이 확 떨어져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죽을 때까지 살면 돼. 애들한테 집 한 채씩 사줄 때 아빠가 선심 쓰면 좋겠어. 야, 집 얼마야? 사. 이렇게 하면 그게 낫지 않아? 일단 애부터 낳고 고민하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 정보화 사회를 이제 AI 사회로 바꾼 인물이 샘 알트만이다. 이 샘 알트만이 오픈 AI를 만들면서 월드코인을 같이 만들었어. 이게 중요해. 코인에 새로운 광풍이 불 수 있는